저희가 오늘 공교롭게 화이트 블랙으로 옷을 입다 보니까 마치 무슨 악마와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두 분은 그 취준생들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약간 채찍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렇게 감싸주는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글쎄 그거는 저분께 먼저 여쭤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쌤 아무래도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래도 저도 취업 준비를 했었던 게 그렇게 그 먼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네. 이런 취업 준비생들의 심정에 공감되고 또 요새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좀 책찍질만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위로와 좀 응원을 하는 형식으로 아 천사이시군요. 굳이 따지자면 뭐 천사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쌤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떠실까요? 괜히 먼저 말씀을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많이 좀 다그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담담하게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따끔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따뜻하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 직업은 참 오묘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뭐 오늘 검정 의상을 입었더니 오늘 악마의 역할을 그쵸. 본의 아니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따뜻한 조언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도 하나씩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들어보죠. 사실 요즘 면접 앞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면접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제 합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모범 답안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닌 나의 모습을 이제 포장하면서까지 모범 답안을 말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지원자는 어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면접에서도 보여지는 어떤 태도라든지 표정 등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면접관들이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에 전혀 반대되는 어떤 모범적인 답안들에만 집착을 하셔가지고 자신을 어필하신다면 결코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사연 신청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천사냐 악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분의 조언, 그 짐신만큼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건자두님이 은행권 취업을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내역서를 보면요. 중경외시 중문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3.8점, 토익은 935, HSK 6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한국사 2급도 가지고 계시고요. 경력상으로는 서비스 판매 아르바이트 다수 하셨네요. 자,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은행권 희망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인턴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대외 활동, 수상 경력이 따로 없는 터라 어떻게 인턴을 지원할 때 자소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동아리도 취미 동아리여서요. 공연, 행사, 기획이나 짧은 아르바이트여도 그 안에서 느꼈던 것들을 풀어나가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로 판매, 액세서리, 옷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을 상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 준비 자격증으로 텟셋을 준비하고 있고 텟셋 이후에는 오픽을 딸 예정입니다. 혹시 인턴에 떨어지게 되면 방학 때 AFPK라도 따놓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도움이 될지, 그 시간에 서비스업이나 영업 분야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과를 전공하고 은행권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건자두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높은 토익 점수와 그리고 HSK 최고 등급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어학적 부분에는 충분한 강점이 있겠구나,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다수 하셨다고 하는데 은행권의 이제 행운 같은 경우에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러한 경험들을 잘 녹여낸다면은 은행권을 전할 때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분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상을 봤었을 때 금융권 관련해서 이분이 로열티를 어필할 만한 것이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금융권을 희망하는 것이 맞는지, 단순히 이제 그 취업을 해야 되니까 혹은 채용 티오가 많기 때문에 은행권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은행과 관련된 로열티를 드러내는 준비, 어떤 인턴 등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권에 대한 나만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보여주신다라든지 좀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은행권만 지금 지원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의 한국사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공공기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은행 외에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사기업의 사무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 OA를 갖추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 이 한국사 자격증을 공공기관 아닌 곳에 지원할 때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비전공자가 한국사 자격증을 땄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기관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상황으로서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은 가급적이면 이제 개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차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분이 영어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니까요. 왜냐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만료됐는지 확인이 어렵고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중국어 능력만큼 영어 능력도 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본인이 일반 기업체에서 어학을 그 베이스로 깔아두고 어떤 해외 영업이라든지 사업 기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될 텐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이디 건자도 그렇죠. 이게 빈혈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이게 뭐 100g당 한 200 칼로리 될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아주 효과적이고 단단하고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듯이 본인의 아이디만큼이나 기업체에서 본인의 소소한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기질과 모습은 판단은 되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부 환경을 봤을 때 결국 은행과 공공기관에는 본인을 많이 뽑아줄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좀 딜레마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는 원래 자격증 취득을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자격증 따십시오. 부디 따셔서 은행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부은행, 제주은행, 서류전형에 보탬이 되는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비스직 판매 알바를 살려서 본인이 뭐 B2C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영업관리자로의 역할을 하기에도 사실 채용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나마 있는 이력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선 은행 취업이 1순위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쌤의 조언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 아이디 건자두님이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도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꼭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 산업이나 회사에서 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1차원적인 단순히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봤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직무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거나 길러왔던 경험이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험이든 소재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얼마나 해당 경험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내 역량을 뽑아내느냐 이런 거에 달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고객 니즈를 분석할 수 있는 뭐 분석력 이런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나는 관련된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건자두님의 사연을 봤었을 때 어떤 뭐 동아리나 뭐 행사 기획 이런 쪽 공연 이런 걸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성공적 행사를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우리 조직이나 동아리가 가진 어떤 자원이라든지 역량이나 강점은 무엇이 있지? 이렇게 분석력과 기획력을 발휘해 보셨던 경험이 있다면은 이것이 충분히 은행원으로서 나의 역량적 그런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 1차원적으로 관련된 업계나 해당 직무를 수행해봐야만 내가 어필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경험을 어필해도 나는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조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요? 네. 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우리 건자두 양 입장에서는 양인지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건자두 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와닿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홍 반장님 말씀이 지극히 맞다라는 걸 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결국 뭐 좀 디테일한 걸 원하신다면 저는 뭐 소소하게 이런 조언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단기 일자리들이 많은 요즘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특정한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누군가를 응대하는 외부 부스 활동들도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은 박람회나 활동들이 좀 덜할 텐데 그런 소소한 아르바이트 하루짜리 경험 안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강점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면서 상대의 니즈를 빠르게 캐치했던 그런 면들도 본인의 에피소드의 강점 그 안에서의 교훈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긴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부감보단 단기간의 짧은 아르바이트도 소소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본인께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외환 전문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기업 금융 쪽으로의 어떤 은행원으로의 직업 도전 이런 쪽을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꾸준한 정기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다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 동호회 모임들도 분명히 뭐 너무 경험 자체가 파워가 약한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대부분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자체의 파워풀함은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들도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 앞서서 차코치님께서 은행 갈 거면 자격증 따라라고 해주셔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질문을 하신 게 AFPK 자격증 취득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인턴 할지 고민이시거든요. 네네. 좀 답변을 해주시면요. 네, 제 직업이 아까 좀 다그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전 따뜻하게 지금부터 5초 동안 말할 텐데 본인한테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하셔야죠. 둘 다 하시고요. 주말 오전에 늦잠 자느니 주말 오전에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단기간에 한 달에 한두 차례 어머 이번 달 2번 다음 달 2번 합이 4번이네요. 4번. 4번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자격 취득이라고 한다면 뭐 AFPK도 있겠지만 뭐 신용 분석사 자격도 있을 것이고요. 외환 전문역 1종, 2종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B2B 혹은 B2C에 맞는 개인금융, 기업금융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왔다. 즉 내가 과거 경험을 통해 은행원으로 적합해요. 이 논리로 에피소드가 적다면 나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 지식적으로 자격적으로 어떤 준비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는 우리 권재두 씨의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둘 다 해라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이 검정 옷을 벗어도 그래도 네, 저희가 좀 이왕이면 좀 골라볼 수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이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것이든 그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고 가급적이면 다 권하는 이제 바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저는 아무리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도 은행권 관련 로열티, 지원 동기로서의 접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금융권 관련 활동들,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금융권 뭐 기업은행에서의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선사항일 수도 있겠죠. 지원 동기를 애초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뭐 있다고 한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서비스 아르바이트라든지 본인의 직업적인 그런 가치관 아니면 그간의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원 동기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좀 약간 자격증 취득을 권장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그 금융권과 관련된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런 그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수치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권장을 해드리고 저도 이제 차코치님과 동일하게 상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런 AFPK 자격증이라든지 아르바이트와 인턴 다 병행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두 가지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 아이디 건자두님을 위해서 사실 뭐 은행권을 원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야로 좀 시야를 넓혀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사무직 쪽에서 이분이 좀 약간 TO라든지 노려볼 수 있는 분야가 많겠죠. 특히나 이분이 강점을 갖추고 계신 어떤 중국어 HSK 6급을 좀 우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관광공사, 뭐 공항공사나 아니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런 좀 대외 협력, 교류 이런 쪽의 공공기관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곳을 노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공을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학벌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제 HSK 뭐 이런 쪽에 강점이 있으시니 저는 대학교 직원을 노려보는 것도 좀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뭐 교직원으로서 어떤 뭐 서비스 관련된 경험들을 잘 녹여내가지고 내가 교직원으로서 학생들과 관련 뭐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은 교직원 쪽에도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코치님은 어디까지 범위를 넓히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이제 준비가 있고 상황이 있고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앞에 말씀드린 것들에 비추어 본다면 뭐 서울관광재단이나 뭐 한국관광공사 아니면 식품기업이나 유통회사에서의 해외 영업 등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게 되고요. 이분이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 등 대부분 분들이 하는 행동이랄까? 어떤 전공을 어떤 서브로 선택하는 면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살짝 의아하긴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또 다른 어떤 지원 전략을 좀 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는 점에서 뭔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그렇고요. 어차피 저도 어문계열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지원할 수 있는 폭은 분명 넓지만 그 넓은 폭 내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가급적 넓고 또 정확한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딜레마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승부수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아이디 토로닝님이 취업대학교에 남겨주신 사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호주 국립대학교라고 적어주셨는데 호주 1위, 세계 30위권이지만 국내에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고 느낍니다. 학점은 7점 만점에 5.5, 한국식으로 바꿔보면 4.5 만점에 3.5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주가 학점을 너무 짜게 줘서 상위 10% 이내지만 학점은 이렇습니다. 전공은 통계학과,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셨고요. 토익으로는 990, 토스 레벨 8, 오픽 AL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전산회계 1, 2급, 보험계리사 커말 1급,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가지고 계시고요. 증권사에서 인턴 4개월, 그리고 대형학원, 대입준비학원에서 입시 컨설팅 6개월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유명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고 중견기업 이상으로 생각 중입니다. 시스템 관련 혹은 마케팅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솔직히 어학 부분은 해외 출신이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대학이 국내에선 국내 상위권 대학에 밀린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보 분석하는 업종 또 마케팅 둘 다 너무 관심 있고 좋아해서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취업문이 좁다고 들어서 걱정이에요. 여기서 자격증을 더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턴이나 경력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MBA 과정도 준비 중인데 취업이 된다면 그냥 경력을 위해 취업할 예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이디 토로닝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홍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 약간 좀 의문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뭐 학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도 밝히셨다시피 뭐 호주 1위고 세계 30위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학벌 측면에서 메리트를 받았으면 메리트를 받았지 오히려 디메리트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 채용 트렌드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뭐 설령 뭐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쪽에 너무 이렇게 고스펙자들 오히려 뭐 내가 생각할 때 호주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신다면은 직무 역량만 잘 이제 갖춰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걱정은 좀 덜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학, 토익, 토스, 오픽 다 만점에다가 그리고 지금 뭐 자격증, 그 전문 자격증인 보험계리사에다가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인턴 등의 경력을 보면은 지금 이분이 왜 굳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눈을 낮췄는가? 대기업은 뭐 바라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거에서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금융권에도 이제 충분한 강점이 있고 어떤 그 증권사의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이런 쪽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정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물론 이제 통계학 그런 그 정보를 다루는 통계학과 특성상 이런 쪽에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왜 다른 분야의 길도 있는데 굳이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네. 것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격증을 취득하고 왜 그런 관련된 근무 경력을 갖추셨을까 좀 이런 점에서 좀 많이 의문이 드는 지원자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뭐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분 뭐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일단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노래 가사도 아니지만 참 이분께는 부러움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격증 만렙, 특히 공인중개사에서 굉장히 많은 또 울림을 줍니다. 사실 뭐 제가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주변 또래분들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그런 공인중개 자격을 고민하는 분들이 요새 예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관계를 했던 대학교 친구들도 많이 고민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께서 지금 대체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충분히 되셨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잡다방이죠. 그래요. 어떤 스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이분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좀 목표하시는 게 원래 있으셨는데 어떤 게 좀 방향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다양하게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의식이 조금 덜 갖춰진 상태에서 취업을 고민하시는 거 아닐지 그거에 대한 염려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대학원 MBA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다음 스텝의 커리어를 위해서 밟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대학원으로 뭐 경영이나 경제 관련 대학원 뭐 아니면 본인께서 해오신 이력상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학원 진학이
뭐 연한만 더 늘어날 뿐이지 이게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마음적인 거 하나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고민 하나씩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지금 당장 취업이 정말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고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관심사를 보면 정보 분석 관련 업종이나 마케팅 두 분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스펙에선 좀 어디가 더 유리한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두 곳 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수학적 방법, 뭐 미적분이라든지 선형대수, 해석, 확률론 이런 수학적 방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분석 결과들을 통계적 의미를 파악하는 학문이거든요. 이분이 더군다나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보다 네. 고난도의 금융통계기법도 갖추셨을 것이고 전공을 이분이 충실히 이수를 하셨다면은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인 SAS라든지 R, SPSS 등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쪽에서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분한테 좀 아쉬운 것을 좀 들어보자면은 네. 이분이 그와 관련된 어떤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분석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떤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증 등을 충분히 이제 따실 수가 있었을 텐데 관심은 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노력 등은 딱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분은 흡입력이 뛰어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그런 편이시라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공부머리가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갈래로 뭐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했을 땐 두 갈래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국내 유명 대기업으로의 지원, 또 하나는 외국계 기업으로의 집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으로 보자면 결국 적성검사 공부를 빠르게 단시간에 마스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스터하신 뒤 굴지의 제조업 회사에서 CRM 타겟 마케팅이나 CS 부문으로의 지원, 신입이나 아니면 수시, 상시 채용으로의 지원들 적극 고려 부탁드리고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상시로 채용을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국내 기업의 다른 곳들이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나 이런 막연한 분야 혹은 경영 지원과 같은 적은 인원의 채용보다는 상시로 본인이 범경영학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군으로의 지원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뭐 구매 직무도 해당될 것이고 마케팅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외국계 기업까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하이네켄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맥주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AB 인베브 이곳이 한국에서는 오비 맥주의 어떤 프랜차이즈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이곳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회사 안에서 인턴십 전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인턴을 하신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할 거고요. 그 밖에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 혹은 네이버 플랫폼 혹은 뭐 카카오 플랫폼의 계열사들 이런 곳들로의 지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원을 오히려 좀 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로닝님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자격증을 더 취득할지 아니면 인턴이나 경력을 쌓을지를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 뭐 제가 아까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 좀 없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통계학의 그런 기초를 충실히 이수를 하셨다면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소양은 갖춰지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지금 경력이나 경험들을 봤었을 때 어떤 정보 분석이나 마케팅 쪽이라기보다는 뭐 증권사, 대형 학원 입시 컨설팅 이런 쪽에 좀 약간 그 결이 다른 쪽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춰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보 분석과 마케팅 쪽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등의 그런 그 근무 경험을 갖추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차코치님의 조언은요? 예, 오늘따라 이런 분의 사연에 노래 가사가 자꾸 막 머릿속에 왕왕 가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지나간 이번에? 날은 모두 뒤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거에 했던 이 경력 물론 훌륭한 의사결정이고 노력하셨겠지만 면접을 많이 보시고 전형 지원을 많이 하실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면접 질문 100% 나옵니다. 왜 증권사에서 인턴하셨나요? 왜 입시 컨설팅을 하셨죠? 라는 말에 그 당시엔 정말 최선을 다하셨지만 오피셜하게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시기에 적절했던 의사결정이어서 후회는 없으나 제가 지원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온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지금의 네이버, 지금의 카카오, 지금의
하이네켄 코리아, 지금의 현대자동차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혹시 차코치님 다음에는 멜로디도 같이 들어볼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그모 설날 명절 특집에서 네. 제가 가수 누구 닮았다고 저희 쪽 어? 이 PD님 말고 또 지 PD님이 누구요? 또 CG를 넣어주셨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노래 실력은 좋지 않습니다. 네. 자, 방송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꼭 다음에 확인해 볼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토로닉님의 사연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3분 요리처럼 아주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을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주시면 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사연은 홍쌤께 여쭤볼게요. 25살 자동차과 평가 드립니다. 인서울 자동차공학과이고요. 학점은 3.82점, 토익은 845, 토스는 레벨 6. ADAS 차량 제어 쪽 가고 싶은데 대학원 진학이 고민되네요. 학사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홍쌤 이분께 좀 전반적으로 다 조언을 네. 해주세요. 일단 뭐 학사를 넘어서는 석사가 필수냐? 네, 학사로도 지원 자격은 갖추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채용 공고를 보자면은 학사와 석사 모두 지원 가능한 그런 직무이고요. 이분이 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그 ADAS 차량 제어 쪽을 가기 위해서는 요새 차량 제어 쪽 뭐 그 자율주행차 등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자동화되고 이런 전장화되는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래밍어 쪽, 뭐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다라든지 아니면 환경차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봤었다. 아니면 이러한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분이 좀 다른 기계공학과들 어떤 기계공학 전공만 있는 분들과는 다른 이분만의 좀 그 강점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근무 경력이나 아니면 경험을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뭐 지금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다뤄봤었던 그런 경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근무 경력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IDZILI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린 사연인데 일단 25살 여자이고 수도권 대학의 학점은 4.0 그리고 중국대학 복수학위 중국 거주 기간은 2년이고요. 중국 교육청 장학금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신 HSK 6급 224, 토익 930, 커말 1급, 인턴 경험은 없고 중국에서 알바 경험은 있습니다. 중견기업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직무로 가고 싶은데 영어, 중국어 스피킹 따놔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차코치님 혹시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따놓아야 합니다. 12월 안으로 2번씩 시험 보셔서 꼭 따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알바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알바 경험 안에서 본인의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강점이죠. 문제 해결력, 꾸준함, 추진력 이런 강점들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이든 국내 영업이든 본인이 특정한 네트워크와 관계 안에서 숫자로 이야기하고 숫자로 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치와 분석 능력의 강점을 길러오고 있는 중이다도 말씀 주시고요. 해외 영업에 필요한 수출입 무역 관련 규제라든지 주요 법규를 이해할 수 있는 외부 교육이나 프로그램, 자격 취득 부탁드립니다. 지지 마십시오. 지치지 말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 모든 취준생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딱 하나씩만 짧게 들어볼까요, 쌤도? 네, 뭐 응원의 연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반기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다 떨어졌어, 상반기 준비해야 돼 이렇게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찾고 이런 기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홍 반장님 얘기 듣고 차코치님 한 말씀 가시죠. 네, 추워지는 요즘 계절이죠.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해지고 싶다면 지금 지원하세요. 지원을 하다 보면 따뜻한 결과들이 찾아올 거니까요.